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수시 상담 결과 뭡니까? 수시 상담 결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잠시만요. 네. 수시 상담 결과 전격 공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뭐 개인정보가 나가는 거는 1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뭐 100점 불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궁금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떤 게 궁금했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알면 이제 수시 지원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서 이미 상담을 받은 분이나 받지 않은 분이나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내용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Who and which and why입니다. 사실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떤 학생이 쓰는지, 어떤 학생이 쓰고 어떤 대학, 어떤 전형을 쓰는지가 which입니다. which. 그러니까 where가 아니죠. which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왜 쓴다? why입니다. 네, 이 부분을 많은 상담 사례, 뭐 과거 것도 있고 현재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공개해 드리겠다는 것이지 뭐 상담한 개별 학생의 뭐 정보를 까발리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매번 설명회 할 때마다 요 화면이 좀 작거나 뭐 심지어 폰으로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희 카페가 있죠.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이게 좀 길어요. KNS 입시 잉글리시라고 가시면 입시 알고리즘이라는 제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한 내용을 엑기스만 발췌해서 또 보여드릴 거고요. 또 동영상도 올립니다. 저희 KNS 어학원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한 내용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가 또 올해 UD는 작년이랑 비슷한 등급 컷을 예상하면 될까요? 상승 요인이 있고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어느 대학 어떤 전형에 왜 쓴지 그 부분입니다. 네. 자, 제가 보통은 이렇게 서열이나 비교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제 평생 업무가 평가 분석이고 뭐 비교지만 오늘은 이제 실전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직접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서열 정리를 해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제 지금의 업무이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맨 왼쪽이 이제 전형하고 인원이고요.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하스의 수능 최저가 그다음에 학종에도 수능 최저가 일반학과에 하스 말고 일반학과에도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서열을 정리하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편해졌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맨 위를 연대 UD를 놔야 됩니다. 하스하고 인원은 뭐 비슷하죠. 114명, 107명 국내고 기준입니다. 국내고 기준인데 뭐 UD 아시겠지만 이제 특기자 전형인데다가 자소서도 영문이고 면접도 영문으로 하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없지만 어떤 학생이 적합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적합한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학생부를 그냥 너무 샅샅이 꼼꼼히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영어만큼은 특기자, 영어 관련 역량 그러니까 좀 좋게 얘기하면 이제 글로벌 역량이라고 보셔야지 영어만은 아닙니다. 영어도 잘하는 거죠. 학생부를 한눈에 봐도 특기자임을 바로 단박에 보이고 영어 역량은 그러니까 이 학생이 거의 학교에서 최고다. 그냥 고가 아니라 최고입니다. 최고라고 붙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원자 한 7, 80%가 외고나 국제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런 특기를 갖고 있다 보니 수능은 좀 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는 이제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UD를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적합한 학생은. 그에 반해서 하스는 물론 이제 영어 역량이 우수하지만
영어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 좀 골고루. 왜냐면 이건 이제 학생부 종합이잖아요. 어쨌든 국제형이긴 합니다만 학생부 종합이고 위에 건 특기자라는 정체성이 다른 겁니다. 아이덴티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역량을 저는 그냥 최고가 아니라 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고 국제고 비율은 높습니다. 한 70% 되는데 작년부터 좀 낮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가 그만큼 강남에 있는 일반고는 사실은 외고를 갈 뻔한 애들이 안 간 애들이 꽤 있잖아요. 한 2, 3년 전부터 그런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고 사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특기자 정도는 근데 이제 단 요거죠. 수능 영어가 확실히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사실 작년까지는 우스워 보였습니다. 뭐 수능 영어 12%가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 모의고사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3월, 4월, 6월 비율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도 간접 연계 뭐 50% 이내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하스의 입결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UD에 비해서. UD는 원래 스펙트럼이 넓었습니다. 1에서 5등급까지도 합격자가 있었죠. 물론 이제 그건 특목고 중에 이제 전사고 일부 학교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특기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신 영어 및 영어 관련 활동이 강점이 있다. 그 학생이 이 하스를 쓰면 됩니다.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지원할 수 있죠. 전형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대 국제학부는 한 학과지만 전형이 3개입니다. 학추로 5명, 저기 5, 20, 20이라고 써있는 학추로 5명, 학우로 20명, 그다음에 계열 적합으로도 2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시면 연세대학교 수능체제는 영어가 1이고 2개 합이 6이니까 다시 말하면 3합 6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3합 6.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학추는 3합 5고 학우는 4합 7이니까 수능 최저 기준으로 따지면 고대 학추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하스고 그 다음이 이제 학업 우수자 고려대 이렇게 되니까 각자 자기에 맞는 자기의 수능 최저 수준에 맞는 대학을 골라 써야지 다른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 이게 아니죠. 수능 최저가 1번으로 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비슷합니다. 영어 역량은 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 아니고 이 수능 영어에 확실한 1등급의 수준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물론 최저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고대 학추랑 학업 우수자는 수능 최저 달성이 관건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합 5가 4합 7보다는 훨씬 조금 편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4합 7은 굉장히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내신 분포 제가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뭐 이 사이에도 사실 그 성균관대에 이제 글로벌 학과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가 있고 하지만 이제 국제학부 기준으로는 이제 이화여대 국제학부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역사도 깊고 이제 유명한 거기기 때문에 제가 요 표의 정리는 연대, 고대, 이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학 특기자는 이제 54명인데 아무래도 국제학부랑 또 중문, 어학 특기자로 뽑는 중문, 불문, 동문, 영문, 영어 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학부에서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죠. 밑에는 이제 어문보다는 어쨌든 사회과학에 가까운 국제 학부가 더 인기가 높기 때문에 위에 받고 여기는 이제 자소서가 없는 대신 활동 보고서인데 이 활동 보고서가 한 1000자 정도 되는 미니 자소서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를 나눠서 쓰고 그 밑에 여기 학생들이 쓰게 되니까 이제 이게 분명히 위부터 아래가 이제 서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정적으로 이대는 이런 학생이 쓰겠죠. 정시로 이대 가기가 어려운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교내 외에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교내만이 아니라 교내 외. 근데 이제 합격자 풀을 보면은 교외상이 적어도 교내 활동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글로벌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도 합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더 많은 경우가 요 밑에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HSK가 있다든지 델프가 있다든지 달프가 있다든지 제드가 있다든지 뭐 탭스가 있다든지 이런 공인 어학 이런 하고 혹은 뭐 AP를 했다든지 뭐 그런 친구들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위보다는 네. 예, 이렇게 일단 보고요. 상담을 많이 몇 년 전부터 하면서 이 서열에 관해서 또 하나 좀 가장 많았던 질문, 네, 요겁니다. FAQ입니다. 가장 최다 빈출 질문이죠.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학생이 어떤 전형 왜 쓰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게 원서 접수기 때문에 서열 정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합니다. 그냥 정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겁니다. 연세대학교 학종 이제 그 활동 우수자의 인기학과와 특기자 UD, 네, 제가 이걸 더 센 쪽을 부등호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어떨까요? 학종 여기서 인기학과라고 하면은 뭐 이런 상경계열, 경영경제, 뭐 사회과학 계열의 심리학과, 뭐 신방 이런 학과들을 말할 겁니다. 거기랑 UD랑 비교하면은 예,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기죠. 네, 여기가 이깁니다. 네. 어쨌든 UD가 뭐 좋은 학과이고 그 강점이 많지만 어쨌든 연세대학교에서 간신유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연세대학교에 조금 약한 뭐 학과들을 간신유생 이런 말 하는데 간호대, 신학대, UIC, 그다음에 생활과학대를 뭐 그렇게 또 범주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일반 학종의 인기학과보다는 여기가 더 서열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가 더 쉽냐? 여기가 더 쉬운 겁니다. 여기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둘 다 써야 되는데 어디를 써야 되나? 우리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하시는 게 더 합격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네, 학과 간의 서열이 이러니까요. 더 센 애들이 왼쪽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교과도 좋고 비교과도 빵빵한 쪽이 더 학종의 인기학과를 쓴다. 단 2번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은 좀 다릅니다. 그럼 비인기학과, 예, 그 비인기학과에 이제 UIC가 들어가고 그 외에도 뭐 문사철, 예, 그런 학과들 있죠. 어문계열, 사학, 철학과랑 UD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쪽이 이깁니다. 예, 이쪽이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은 저쪽이 더 높다. 정리되시죠? 세 번째 질문 이겁니다. 그냥 인기학과, 비인기학과를 떠나서 그냥 일반학과 대 이번에는 UD가 아니라 하스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스.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UD와 하스의 서열 정리가 명쾌히 되는 겁니다. 얘랑도 비교해보고 쟤랑도 비교해보고 또 다른 경우하고 다른 대학하고도 비교해보면 서열 정리가 확실히 나와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쪽입니다. 이쪽이죠. 이게 종합전 얘가 더 센 겁니다. 하스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어쨌든 대부분의 시간을 송도에서 보내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등록금도 뭐 UD나 하스나 다 비싸죠. 이럴 바에는 이 일반학과 꼭 비인기나 인기를 떠나서 이쪽이 우세가 된다.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은 이쪽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세대학교 학종의 약한 과를 쓸래? 하스를 쓸까? 이쪽이 더 합격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연세대학교 국제형 하스 대 고려대학교 학종 국제학부. 네,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앞에 우리가 봤지만 고려대학교 학종 국제학부는 전형이 3개입니다. 3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학추로 지원하느냐, 학원 부수자로 지원하느냐, 계열적 합평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혼재 양상이지 딱 이것처럼 부등호 등호로 딱 명확하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지원 샘플을 통해서 합부라고 샘플을 경우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5번은 서열이 있습니다. 5번은 자,
연세대학교 국제형 하스랑 고려대학교 학종의 어문 계열, 예, 뭐 영어과, 불어과, 도어과 이런 과, 러시아어과도 있죠. 고려대학교는 이거랑 연세대 국제형 하스. 그럴 경우는 이쪽이 셉니다. 이쪽이. 예. 그래서 합격 가능성은 이쪽이 더 높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위에 지금 제가 여기는 서울대를 언급을 안 했는데 이제 서울대를 쓸 수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밑에 쭉 지금은 6개가 아니라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리스트를 뽑아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6개를 추리는데 고민은 이거예요. 그러면 맨 끝에 대학을 어디를 써야 되느냐? 이화여대를 써야 되느냐? 중앙대를 써야 되느냐? 외대를 써야 되느냐? 뭐 경희대를 써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현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도 고려해야 되고 면접이 언제 있느냐 아니면 아예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물론 이제 특기자로도 어학특기자, 국제학부 특기자를 다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만약에 이 친구가 3합6이라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미래인재 쓰는 게 오히려 더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적 여하에 따라서는 이화여대를 3번도 쓸 수 있습니다. 미래인재와 어특, 국특을 다 쓰면 3개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중앙대는 올해 또 달라진 변수가 뭐가 있냐면 다빈치 전형에는 면접이 있고요. 탐구형에는 면접이 없어요. 이게 작년하고 반대가 됐죠. 요거에 따라서도 갈등이 됩니다. 뭐냐? 면접이 있으면 수능 뒤 12월 5일 날 면접을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위권들이 지원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내가 수능을 잘 봐서 중앙대 이상 확실히 갈 수 있는 친구들 같으면 중앙대를 다빈치를 써놓고 면접을 안 가면 되죠. 수능을 잘 보면. 그러니까 납치될 가능성이 없는데 탐구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탐구는 면접이 없으니까 서류만으로도 합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중대를 별로 가기 싫다. 그냥 보험을 걸어놔야 된다. 그러면 중앙대 지원할 때는 탐구형이 아니라 올해는 다빈치를 써야 안전한 겁니다. 반면에 지금 나는 중대 가기도 급급하다. 중대에 꼭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다빈치가 아니라 탐구를 쓰는 게 더 적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중앙대에 2장의 카드를 써도 됩니다. 다빈치하고 탐구는 복수 지원이 되니까요. 그리고 뭐 외대는 올해 뭐가 변수입니까? 자기소개서가 아예 없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아예 없으니까 뭐 과를 막판 지원하는데 바꿔도 문제가 없는 거죠. 자기소개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부가 국제캠입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해서 수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지막 이제 6번의 대학, 그러니까 5번까지는 상향 지원도 하고 뭐 소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마지막 하나 대학은 어쨌든 수시에 꼭 가야 되는 경우라면 하나는 붙는 대학을 잘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따져봐야 될 것들이 이제 면접 유무, 그다음에 뭐 자소서 유무 또 역학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6번을 고르면 된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2페이지 내용을 숫자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요 가운데에 있는 숫자가 이제 내신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을 다 운용을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종합형에서도 활동 우수형과 종합형의 국제형은 이렇게 칸이 다르죠. 예.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스는 요 범위 안에 있는 거고요. 국제형. 하스 외에 일반 학과들은 요 2.5 이내에 있는 겁니다. 제가 뒤에 입별도 어떻게 보면 되는지 꼼꼼하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학들 정리했습니다. 고대학추는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세대 교과, 종합 같이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대학추는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의 학추라고 할 수 있는 교과 전형은 2를 넘으면 안 됩니다. 연세대학교는 2를 넘으면 붙을 수 없으나 고려대학교 학추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3합 5구 이게 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2.5까지 된다 이거예요. 2.5까지는 2초까지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입결도 그랬습니다.
올해는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문이과 통합 내신이라 문과 애들 내신이 더 나쁘다. 그렇게들 다들 믿고 싶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종합, 국제형과 특기자 전형 UD는 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요 범위 안에.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게 고려대학교 학업우수자. 그리고 이거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3말 4초까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계열 적합형하고 학업우수자가 내신 스펙트럼이 겹칩니다. 이거는 뭐 거의 특기자에 가까운데 왜 겹치냐? 겹칩니다. 제가 뒤에서 입결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논술 전형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요 아래 이와 어특, 국특은 사실 요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신이 특목고 기준으로는 이제 5, 6등급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중복 지원 여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고려대학교는 교과, 종합 모두 중복이 되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걸 제가 대학에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중복 지원이 됐었잖아요. 근데 연대가 왜 안 되냐 따져 물으니까 알려줬습니다. 알려줬는데 그 말은 이겁니다. 이게 올해 연대가 정시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수시에서 이걸 중복 지원을 하게 되면 중복 지원대를 뽑다 보면 이제 충원을 못 하게 됩니다. 한 대학이 펑크하는 그걸 또 정시에 넘겨버리게 되니까 정시 인원이 너무 많이 는다. 그래서 우리는 중복 지원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재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추가 합격 인원도 우리가 올해 하고 전망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특기자하고 종합전형 원래는 종합전형이 내신이 좋으니까 훨씬 추합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엇비슷한 겁니다. 76번, 84번이면 뭐 10명 차이밖에 안 나는 3차까지 해서 이렇게 마지막 84번이 합격을 했죠. 저희도 UD도 거의 끝에 학생이 저희 학원에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명대인데 거의 7, 80명이 나가는 거니까 뭐 1배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80% 정도 되는 학생이 이제 추합이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아시아학부는 20명을 뽑는데 6번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2차에서 끝났습니다. ISE는 공대죠. 여기는 이제 14번.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추합이 많이 발생한 전형일수록 사실 내신이 우수한 겁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왜냐하면은 추합이 왜 생깁니까? 다른 대학, 다른 과에 많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내신이 강점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미세하지만 어쨌든 종합전형 하스가 83명이니까 내신 교과 성적은 이쪽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 특기자보다는 약간 높은 애들이, 그러니까 저건 이제 정체성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하스랑 아시아학부를 조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틈새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스 대 아시아학부. 요거는 제가 일부러 대교협 어디가 입결 70% 컷을 그대로 고화면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하스는 작년에 7.67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좀 높았습니다. 아시아는 5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2.5배수를 선발하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아시아는 1단계를 합격을 하죠. 그리고 50% 컷과 70% 컷을 비교해 보면 점수 차이가 꽤 큽니다. 하스는 그래도 3, 4대인데 여기는 거의 50% 컷은 3중, 70%는 3후니까 이거는 거의 5등급까지도 써도 합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경쟁률은 착하고 수합은 많이 안 들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충원인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 붙고 다른 데 붙은 애들이 적은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내신이 훨씬 더 하스에 비하면 낮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수능 최저가 도입이 됐으니까 입결은 요거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시아학부를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요강에서 보면 이렇게
UIC 내에 UD, 아시아, 하스 이렇게 구별이 돼 있지만 여기서는 따로지만 세부 전공 안내를 가면 이 하스 안에 아시아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아학 전공을 했다가 신촌 상경계열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수업도 신촌에서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뭐 어쨌든 하스 내의 학과인 아시아학이니까 뭐 어쨌든 여기에 물타기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상담을 꽤 많이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아시아학 문의가 없어요. 예, 그 얘기는 올해 이게 물론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시아학에 생각 관심 없던 분들이 지원을 또 많이 해서 몰릴 수도 있으나 어쨌거나 수시는 그래도 선호하는 대학, 선호하는 학과 위주로 소신 지원하는 게 수시거든요. 왜냐하면 정시가 한 번 더 있으니까 남은 앞에 있는 수시만큼은 그래도 이제 소신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으로 요 아시아학 지원했을 때 뭐 내신이 별로 조금 약하다든지 스펙이 좀 떨어진다면 아시아학이 좀 전형 꿀 학과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그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에 자, 뭐 경쟁률과 50% 컷, 70% 컷이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 그 점수가 아까 이제 올해 UD랑 뭐 비슷한 등급을 예상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제 점수가 올라갈 것이냐 떨어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락할 그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활동 우수형이든 그 국제형이든 간에 수능 최저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과가 이제 통합해서 내신 산출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요인은 점수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도 대교협 어디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대교협 어디가에 가셔서 대학을 먼저 검색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형 평가 기준을 누르시면 50% 컷과 70% 컷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절대로 로그인을 하지 마세요. 로그인. 네. 왜 그러냐면 로그인하면 정보가 남아서 어쩌고 그게 아닙니다. 로그인 하게 되면 이게 은행 그 로그인한 거랑 똑같아서 10분 안에 제 클릭을 안 하면 꺼져 버립니다. 그런데 로그인 안 하고 이렇게 대학 검색 전형평가 기준으로 들어가면 이걸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락한 요인은 두 가지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건 두 가지고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상승 요인은 뭐냐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연대나 고대나 모두 연대 UIC를 제외하면 전부 다 인원이 많이 감소했죠. 네, 그거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요 요령 말씀드렸으니까 고려대학교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2개년도 입결을 제가 이제 작업을 해봤습니다. 주로 문과대학 위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학교 추천이 거의 교과 전형인데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인데도 거의 여기 보면 2등급대 1.8, 2.0 뭐 대부분 2대잖아요. 네.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수능 최저가 높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좋아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다 그런 친구들이 아웃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가 높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런 거죠. 이 특기자하고 작년 특기자하고 계열적 합평을 비교해 보시면 특기자가 훨씬 낮을 것 같은데 오히려 특기자보다 일반 전형이 더 낮은 경우도 여기 노란색에 보시면 동문과 같은 경우에 특기자가 3.9인데 일반 전형이 4.3이에요. 불문과 3.5인데 3.8, 중문과 3.8인데 4.0 그런 과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도 언어학과 3.3인데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이 특기자보다 더 내신이 더 낮은 일반이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 종합전형 일반이 계열적 합평보다 입결이 낮을 수 있죠. 이게 수능 최저의 힘입니다. 이제 그런 학과들 제가 여기 해놨습니다. 철학과, 사학과, 한문학과, 불문과, 중문 이런 학과들은 오히려 일반이 계적보다 더 낮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2개년도 정리를 해보니까 거의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대기업에서 이렇게 50% 컷, 70% 컷을 정확히 공개를 해주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이제 법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쓰기 때문에 입결 변화가 2개년도는 크지 않았다. 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거를 다 비교해서 이걸 업데이트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입결이 올라갈 것이다. 상승 요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연세대학교 학종 화루 전년 대비 인원 감소 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문학과가 7명인데 이거는 이제 학종입니다. 학종 활동 우수자인 경우인데 전년 대비 6명이 줄은 겁니다. 이게 전년에 13명을 뽑았던 게 올해 7명을 뽑고요. 중문과 9명 뽑았는데 5명이 된 거고요. 영문과도 20명에서 12명이 된 거죠. 여기 마이너스 8은 감소,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음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원이 계속 줄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워낙 큰 모집 단위니까 거의 34명이 줄었으니까 작년에는 78명을 뽑았던 거죠. 네. 이게 서로 맞물리니까 UD랑도 맞물리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확실히 줄면 거기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고려대학교도 더 심합니다. 이 고려대학교 학추에 보시면 여기 보면 다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42명. 경영대학은 그러니까 작년에 122명을 뽑았던 거죠. 학추로. 또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거의 한 300명 정도를 줄였죠. 1200, 1100 이렇게 뽑다가 올해 8900으로 줄였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300명이 줄었고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우수형도 보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예, 경영대학 마이너스, 네,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12명을 뽑았으면 12등이 붙었는데 올해 9명이 뽑으면 9등이 붙는 겁니다. 네, 9등. 9등과 12등의 성적, 어디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9등이 더 성적이 높겠죠. 이런 부분 고려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에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우선 모집 단위 있고 경쟁률, 이제 3개년도 경쟁률을 봐야 되겠죠. 2021학년도 작년 경쟁률, 그 전해, 그 전전해 경쟁률 보고 입결 어디가 입결 업데이트 돼 있죠. 2.6, 2.8 거의 3개년도 그리고 충원 인원까지 이렇게 모집 인원이 또 아까 보신 대로 모집 인원은 작년 대비 몇 명이 늘었나 줄었나 봐야 되고 입결 보고 경쟁률까지 3종 세트를 다 비교해야 이제 비로소 완전한 수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제가 화면에 나오도록 많이 이렇게 줄여서 해왔는데도 저희 보면 듀얼 모니터의 가로 화면이 그냥 굉장히 깁니다. 그런 부분을 다 보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다. 네, 지금부터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제 과거 합격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UD나 하스, 그다음에 고대 국제학부 간의 그 미세한 서열 관계를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올해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냥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 틀린지 그때는 그런 부분이 있죠. 물론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올해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실패한 거에서 오히려 이제 큰 성공의 교훈을 얻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게 많지만 올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고 학생들 예시입니다. 이 학생은 여기 보시다시피 교과 성적이 뭐 굉장히 우수합니다. 1대입니다. 근데 또 이 친구 외고가 이 4대 외고입니다. 4대 외고라고 하면 D2, D가 2개죠. 그리고 H, 네, M,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외고를 말하는 겁니다. 서울 6개 외고 중에 2개를 제외한 제가 이니셜만 이렇게 썼지만 어딘지 뭐 다 단박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1대
UIC가 나온 겁니다. 이러면 UIC를 안 씁니다. 예, 제가 오늘 UIC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이 정도 내신이면 UIC 안 써도 되고 실제 안 썼습니다. 이 밑에 6개 대학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 외고에서 내신이 1대1 유지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학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융복합의 시대고 문과지만 지금 뭐 외고에서는 1학년 때 뭐 코딩도 하고 막 이러는 외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전형적으로 그런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학 경시대회 상도 많고 뭐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으로 가짜뉴스 판별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수학연구반 같은 동아리도 했고 융합학문연구반 이런 것들을 스토리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대학을 볼까요? 연세대학,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들이 이제 자유전공에 많죠. 자유전공은 대체적으로 문과, 이과를 넘나드는 또 전공도 이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서울대학교가 좀 특별한 것이 고려대학교는 자유전공이 문과잖아요. 인문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문과 학생,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문과 계열 학생, 이과 학생이 거의 반반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들은 뭐 경영대학으로 2학년 때 진출하기도 하고 뭐 공대에 가기도 합니다. 기계공학과나 의대 같은 데 못 가고요. 뭐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학교는 자유전공에 붙었고 나머지는 다 상경계열로 썼습니다. 그런데 UIC가 아니라 그냥 활동우수형의 경제학과, 이인기학과죠. 이인기학교 최초합. 면접형으로도 경제학교는 추합. 고대도 경영. 다 붙었습니다. 다 붙었습니다. 계열적 합의 경영에 불합한 건 면접이 수능 전이라 안 갔을 뿐입니다. 네. 그걸 빼면은 다 붙었죠. 예, 그래서 UIC를 안 쓴다 이겁니다. 이 정도 내시면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외에 이 사례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요겁니다. 이 학생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그 4대 외고가 아닙니다. 4대 외고가 아닌 대학 고등학교의 외고의 2.7 이것도 사실은 뭐 굉장히 좋은 내신이죠. 영어나 뭐 시사 또 여기 뭐 국제시사연구, 국제사회연구 등 사회과학 쪽 그 스토리를 갖추고 있으나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학교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4대 외고가 아닌 외고고 거기서 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대학교를 쓰긴 썼으나 요렇게 씁니다. 아시아 언어 문명 학부라는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한 활동과는 맞지 않은 좀 내려서 쓴 거죠. 서울대학교를 쓸 때는 비인기학과를 이렇게 써서 합격을 했고요. 연대의 결과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기자 UD대 활동우수자 인기학과와의 서열이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왜냐? 연세대학교 활동우수자 정치외교는 불합격을 했는데 UD는 합격을 했잖아요. 같은 학생이 쓴 거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요 두 학과 간의 서열을 알 수 있죠. 어디가 더 어렵구나. 활동우수자 인기학과가 UD보다는 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합격, 여기 밑에는 합격. 이런 사례를 우리가 이제 앞에 제가 만들어진 서열 정리의 증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3초반 외고 학생입니다. 3초반. 네, 이 학생부터는 이제 UD와 하스 간 서열 비교가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얘는 4대 외고입니다. 4대 외고 출신입니다. 네, 4대 외고 출신의 3초반이니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4대 외고 바깥의 2 중반하고 뭐 비슷한 클래스라고 봐도 되겠죠. 봐도 되는데 얘는 이제 프랑스가 많이 있으니까 아마 불어과라는 얘기가 되겠죠. 델프도 있습니다. 지금 앞세 친구는 2점대로 서울대를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 불문과 불합격을 했고요. 요걸 비교해 볼게요. UD랑 하스 비교가 됩니다. 자, 이 친구 어떻게 됩니까? UD 떨어지고 하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생입니다. 같은 학생이니까 요걸 갖고 우리가 이제 증거화 할 수가 있겠죠. 어디가 더 어렵구나? 네, UD가 더 어렵다. 하스보다는. 네. 그래서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스펙도 스펙이지만 전체적인 서열은 분명히 있는 법이다. 이런 것들을 이 사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요 3후반입니다. 요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하스는 붙고 UD는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고대 국제학과 특기자전은 불합격이고요. 국제학과 불합격.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UD와 하스의 정밀한 서열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아예 5가 넘습니다. 5가 넘는 학생 같은 경우 네. 자, 이 친구는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스가 더 유리한데 왜 이 친구는 UD를 썼냐? 보면 이 친구는요. 이런 게 많았습니다. 대신에 이 교회 활동과 어학이 많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하스보다 UD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UD는 어쨌든 영문 자소서의 영문 면접이니까 물론 연세대학교는 UD든 하스든 이런 것들을 제출을 못합니다. 못하지만 국문 자소서엔 이런 내용을 전혀 쓸 수 없지만 영문 자소서에는 이런 내용을 공부한 과정을 녹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토플 딴 거, AP 딴 거 이런 내용들을 하스에서는 전혀 뭐 1도 사용할 수가 없지만 UD에서는 녹여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UD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내신이 조금 안 좋더라도 하스가 아니라 UD를 쓰는 게 맞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4대 전사고, 4대 외고, 내신 5등급권 학생이라면 물론 이제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상향, 적정, 안전을 적절히 배분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스가 아니라 하스가 UD보다 분명히 더 아래라라고 봤지만 이런 경우 이제 UD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런 막강한 스펙을 가지고 이화여대 두 군 다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는 다 1차는 붙었는데 연고대에서는 1차는 붙었는데 아쉽게 2차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고 사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에서 어쨌든 1대 내신이 나오면 네. 이 학생은 근데 진짜 한눈에 봐도 어떻습니까? 한눈에 봐도 네. 영어 특기자죠. 예, 한눈에 봐도 영어 특기자 이런 것들 활동을 보면 영어 특기자인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UD 2차 추합이 됐고 하스가 또 됐죠. 하스도 최추합.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비교가 되면 UD 하스 둘 다 붙었는데 UD는 2차 추합이고요. 네, UD는 2차 추합이고 하스는 최추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또 증거가 되겠죠. 어디가 더 어렵구나, UD가 더 어렵다. 이런 게 여기는 최추합을 했으니까 네, 같은 사람이고요. 네, 그런 사례로 제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지역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인문계 내신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제 올해 소폭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2중이 됐는데 올해는 뭐 2말 3초까지도 그 하스를 써보자 이렇게 봅니다. 이 친구도 보면 하스 붙고 UD 떨어졌죠.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열 비교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그 정밀하게 UD냐 하스냐 이런 부분을 적합도를 다 말씀드려서 어떤 학생이 어떤 대학 어떤 전형에 쓴다 그리고 왜 쓴다를 지금까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기 연락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UD나 하스 면접 준비잖아요. 그래서 네, 면접 준비 관련해서는 저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올해 면접은 다 아시겠지만 현장 비대면이 대세입니다. 현장 비대면이 대세고 연대하고 고대가 다릅니다. 현장 비대면이긴 하나 연대는 녹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접자와 그 면접위원이 서로 그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혼자 말하는 연세대학교는 모노로그고요. 고려대학교는 다이얼로그입니다. 현장 비대면이지만 평가자, 면접자가 교수나 입학사정관이 학생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도 다르죠. 시간도 면접 시간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8분 동안 검토를 하고 한 5분 정도 면접을
하게 되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엔 계열 적합형이 준비가 21분이나 되고 면접은 이제 7분 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